네. 작년만 해도 네. 그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뜨거웠잖아요. 네. 요새는 좀 시들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특별법 자체가 지금 재정이 약간 난항에 있잖아요. 뭐 네. 확정되는 게 없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재건축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기존에 리모델링이 조금 이제 진행된 단지들이 있는데, 야, 그래도 재건축이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뭐 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원래 최초의 발의는 국민의힘에서 했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동의했어요. 어, 그렇게 하자고. 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이야기 나왔냐면, 야, 1기 신도시만 하지 말고 2기 신도시랑 노후 신도시 전국으로 확대하자. 뭐 이렇게도 이야기 나왔거든요. 이 판이 막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쟁점들이 많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지역이 너무 넓잖아요. 지역 간 형평성이 첫 번째 문제고요. 아, 이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기 애매하잖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혜택을 주면 무조건 공공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부가 뭐 혜택 줬으면 조합원이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용적률 혜택 주면 그거에 대해서 기부 채납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음, 이거 가지고도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재건축을 할 거냐, 리모델링을 할 거냐, 이거 셈법 계산을 조합 내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하고 조합끼리 싸움도 있고, 조합 내에서의 의견이 갈리는 것도 있고, 지역적으로 야 우리도 해줘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래도 네. 1기 신도시가 확실히 입지랑 인프라 생각하면은 좋은 건 확실하잖아요. 좋죠. 그래서 결국에 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네. 둘 중 하나는 분명히 될 것 같지 않나요? 아, 아니에요? 언젠가는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더 돈이 되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네. 일단은 재건축에 대한 혜택을 확실하게 주면 재건축이 최고죠. 수익성은. 네. 근데 문제는 속도죠. 네. 뭐 예를 들어서 7년 만에 네. 리모델링해서 새 집을 줄게, 14년 만에 재건축해서 새 집을 줄게 했을 때 무조건 전자가 빠르죠. 네. 근데 수익은 후자가 크거든요. 음, 그럼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네, 투자로 접근할 거면 네, 리모델링하고 내가 거기서 실제로 살면서 네, 이제 주거까지 할 거면 네. 재건축을 좀 노리는 게 어떤가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실제 사는 분들은 사실 신축 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리모델링을 하는 게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구축이지만 괜찮아, 나는 큰 돈 벌기 원해, 그런 분들은 재건축으로 투표를 많이 하겠죠.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게 많아요. 재건축에 대한 이해도랑 이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도 일반적이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기 신도시를 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되고, 1기 신도시를 가지고 리모델링 해야 되고, 거의 중층 아파트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들어가면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알려줄게요. 네. 재건축으로 만약에 하면 일단은 깔끔하게 허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분양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기존 아파트 세대 대비. 음, 지금 용적률을 거의 뭐 450%까지 최근에도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500%막 이야기 나오다가.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아지는 건 확실히 장점이죠. 단점이 뭐냐면 지금 1기 신도시가 용적률을 다 체크해보면 제가 딱 보니까 180에서 220 사이예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200이라고 딱 보자고요. 기존 200% 용적률에서 네. 이거를 450%까지 혜택을 주면 이게 지금 250% 늘어나잖아요. 네. 기존 대비. 그렇죠. 그 부분만큼 이제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 분양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번 금액에 대해서 용적률 상당 부분을 기부 체납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 뭐 70%까지 기부 체납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진행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지지부진하겠구나. 저는 그 생각 많이 해요.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혜택을 얼마나 줄 거냐, 여기에 승패가 결정돼 있어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정부가 진짜 그 막 불난 동네 알아요? 강남 개포동 건너편에 네. 계속 불나고 판자촌이 있던 동네, 그런 동네는 어떻게 해서든 진행시키려고 해요. 네. 1기 신도시 너무 멀쩡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균 이상이죠. 근데 오래되긴 했잖아요. 오래됐죠. 네. 근데 정부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그냥 준 적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해주는 척은 많이 했죠. 실제로 혜택을 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해주겠다고만 했지 확정시킨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걸 수혜자가 누구냐를 잘 생각해보면 돼요. 네. 이게 어려운 사람이냐,
평균보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냐 보면 후자거든요. 네.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 이 생각을 일단 해야 돼요. 네. 재건축의 경우에. 네. 왜 이건 정부 혜택을 안 주면 사업성이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그 많은 단지 선택했던 거 리모델링이죠. 네. 리모델링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지금도 이미 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고 이미 2주까지 다 한 단지도 있고 지금 좀 시간 지나면 진짜 신축이 들어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재건축의 돌연변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리모델링 했을 때 장점들이 좀 있어요. 초과 이익 환수제, 임대주택, 의무, 기부 체납 안 해도 돼요. 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없어요. 재건축보다 속도도 빨라요. 장점이 훨씬 많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단점은 이제 좀 예쁘게 안 만들어진다. 상품성이 한계가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마치 내 돈 주고 다 리모델링 하는 느낌인 거죠. 음. 평면도 구조도 좀 예쁘게 안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면 선택지는 리모델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는 사실은 리모델링을 쭉 갈 분위기였는데 이게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 운을 띄우는 바람에 리모델링 속도가 안 나고 있어요. 왜? 기존 단지들이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다 확정되면 그때 2개 중에 해야지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보냐면 봐봐요. 재건축 될 가능성 있다 없다? 있긴 있다. 있지만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거든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요? 네. 희박하다고요? 특별법 제정이 굉장히 딜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 네. 그 말이 희박하다는 소리예요. 네. 그럼 선택지가 리모델링밖에 없죠. 네. 근데 리모델링을 선택해야 될 사람들이 앞에 게 결정이 안 났잖아요. 네. 그럼 계속 기다릴 거예요. 네. 진행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거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게 맞냐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보다 그냥 차라리 서울에 저층짜리 아니면 지금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저는 낫다고 봐요. 그런 포인트도 좀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형구님, 네. 저는 오늘 묻고 싶었던 게 네, 일기 신도시 네,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지니까 그렇죠. 돈이 될 포인트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돈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조금 정리해보면 네. 재건축을 기대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돈이 안 돼.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네. 불확실하잖아요. 네. 차라리 선택을 한다면 리모델링이 좀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왜냐면 리모델링은 조합에서 선택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미 리모델링으로 결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단지도 있고 그래서 당장 일기 신도시에서 신축을 빠르게 원하는 분들은 리모델링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나는 입지만 보고 그리고 미확정되더라도 그 호재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호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 생각해보면 서울에 있는 노원구에 있는 중계동 있잖아요. 네. 이 친구도 중층이면서 사실은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확장되면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런 이야기 거의 안 나오는데 네. 사실 지금도 중계동 수요가 많고 또 뭐 앞으로 교통 호재도 있고 해서 선택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보다는 일기신도시가 입지가 좋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재가 살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서울에 있는 애매한 거 선택하는 것보다 일기신도시 선택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 선택이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또 호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일기신도시 재건축을 기대하는 분들은 좀 기대치를 낮추고 그 다음에 결정돼가는 거를 좀 봐가면서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급할 건 없다고 봐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일기 신도시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일기신도시에서 재건축, 리모델링을 떠나서 그냥 입지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형님, 그래도 오늘 영상이 네. 뭔가 명확한 답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현실을 네. 좀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디님, 오늘 마지막 촬영이잖아요. 기분이 어때요? 저희가 첫 촬영 때가 네.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이제 21년 8월 달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힘든 시기였는데 네. 랭구님이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좀 함께 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네. 감사하고 좀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듭니다. 제 채널에 사실 저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피디님 좋아하는 분들도 사실 엄청 많거든요. 아. 숨은 팬들이. 그런가요? 몰랐어요? 다 랭구님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피디님 질문 뭐 너무 잘한다고 좋다고 막 지금 댓글 보면 장난 아닌데 좀 아쉬워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 촬영인데 네. 피디님이 오늘 영상 좀 마무리를 한번 해주시죠. 먼저 네. 일단은 그동안 그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저희 이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이제 항상 어리석은 질문을 해도 항상 이제 우문형답으로 웃으면서 답변해주신 랭구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랭구님 채널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피디님이 또 없지만 또 앞으로 또 본인이 하고 싶은 또 일을 찾아서 나가는 거라서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